7번째 이야기. 연불로 목숨을 구하고 광명을 바라다. 인생은 무상하여 숨쉬는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심근경색을 앓아 3번이나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느꼈던 고통이야말로 과거에 집에서 돼지를 도살할 때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3년 민국 82년 당시 포심진 대표였던 장금문 선생님이 제게 수레를 미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힘을 다해 수레를 미는 바람에 심장이 심하게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장 대표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당시 저는 이미 쇼크 상태였으며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망 판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제 몸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격렬한 통증과 함께 몸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거북이가 껍질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항상 염불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야 임종할 때도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가 저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구급차를 기다릴 때 그의 가족을 부르는 소리와 가족들 간의 대화를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가족들에게 염불을 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였기에 장 대표의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염불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염불할 때마다 공중에서 파도처럼 퍼지는 광명이 나타났고 저는 즉시 몸이 가벼워지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 사람이 염불을 할 때 생기는 광명의 밝기와 지속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장 대표의 아내가 평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기 때문인지 그녀의 광명이 더욱 밝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도에 따라 저도 염불을 떠올렸고 제 염불에서 나오는 광명이 가장 밝고 가장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장경에서 남이 대신해준 공덕은 7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러운 상태였으나 다행히도 그들의 염불 덕분에 광명이 생겨났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염불할 수 있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구급차가 장심장병원으로 옮겼을 때 병세가 너무 위중하여 병원 측에서 치료를 거부하였고 결국 오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를 동반한 장 대표에게 직계가족의 서명이 있어야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분노하며 의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살릴 기회가 더욱 희박해질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급한 나머지 염불에 집중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병원에 저를 데려온 사람은 장 대표 한 명뿐이었고 염불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부처님의 가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빨랐으며 계속해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없이 어둡고 차가운 얼음지옥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깊어질수록 점점 더 어둡고 차가워졌으며 온몸이 마치 수만 개의 칼날로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의 칼날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 는 표현이 바로 이 고통을 묘사한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평소 염불을 했기에 그 씨앗이 내면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 필사적으로 아미타불 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중에 병원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병원 전체가 제 외침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 갑자기 작은 빛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자 그 빛이 점점 커지며 시야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몸이 가벼워졌고 눈을 뜨며 깨어났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제 상태를 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꽃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에서 발췌 대만 장화연 원림진 중산로 65호 장석인